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제20대 총장 후보로 나온 정진택입니다. 제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10월 31일에 후보로 등록을 하고 열심히 선생님들을 찾아뵀어야 되는데 교수회에서 대면 접촉을 하면 불공정 행위가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뵙지 못해서 상당수의 선생님들을 뵙지 못하고 저를 치료해 주는 주치의 선생님들 정도만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쁘신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라는 기치를 가지고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QS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대학 총장들의 전공입니다. 100개 대학의 56%의 대학 총장의 전공이 이공계입니다. 의학계까지 합친다면 65%의 총장들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우리 아시아계만 보면 80%의 아시아 대학의 총장의 전공이 이공계입니다. 왜 지금 세계 명문 대학들은 자연계 출신의 총장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난 10월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의 100대 CEO들, 100대 기업의 CEO들의 34명이 엔지니어링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32분이 전통적인 MBA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역전 현상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엔지니어들도 자기의 전공을 배우면서 애플리케이션 스킬이라든가 매니지먼트 롤을 배울 수 있다. 그것보다도 특히나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 능력 그리고 구조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CEO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사회계열 또는 상경계열의 전공을 하신 분들이 CEO를 했지만 2013년부터 역전돼서 이공계열의 CEO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와 같은 이공계와 인문계 CEO들의 강점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공계 CEO의 장점으로는 신뢰성, 도덕성, 비전 제시 능력, 그리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인간을 중시한다는 그러한 덕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자연계 출신 리더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는 인류가 현재 처한 경험해보지 못한 급변하는 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변되는 지금 현재 예측 불가능한 급변한 미래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솔루션을 찾고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정진택은 자연계 대표 후보로서 우리 대학이 가져야 할, 아니 세계 대학이 가져야 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새로운 가치일까? 저는 창의와 혁신, 다양성과 포용력, 그리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고려대학교를 사람 중심의 휴먼 KU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자 그렇게 나섰습니다. 저는 공학자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최근 4년간 우리 고려대학교의 재정 수입의 변화입니다.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는 동결된 상태에서 교비 항목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여러 선생님들이 애써주셔서 연구비 수지액은 최근 4년간 33%,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대 선생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의료원의 수입은 45% 성장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최근에 교수님들의 평균 연령입니다. 점점 실적 유지의 교수님들을 초빙하다 보니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한 숫자와 그래프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장, 공과대학장, 공학대학원장, 그리고 대외 차장으로 일하면서 저의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자 그렇게 일하고자 애썼습니다.
분명한 성과를 거두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노력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이야말로 진정한 고대다움이라고 배웠고 지금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우리 구성원들,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앞으로의 4년간의 대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공과대 교수이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역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학교의 역사, 즉 멀리 교육국의 개교의 역사로부터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까지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눈부실 활약을 보아왔습니다. 교우의 입장에서 또는 교우 연구자, 행정 책임자로서 고대의 최근 흐름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눈부신 발전과 약간은 아쉬운 답보, 그리고 약점과 강점, 그 무엇보다도 미래를 선도할 대학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준비를 통해서 2019년 우리 고려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진단하겠습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90년 전 경성 여자의학 강습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를 착공하고 진행하는 것, 그리고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을 향해 가는 이와 같은 90년의 역사, 저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중심, 열린 소통, 자율경영이라는 경영원칙 아래 지속발전 가능한 고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한 8개, 8대 약속은 제가 수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제 아이북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교수회에서 요청한 그 공동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한두 가지,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와 같은 약속 중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회의 질문 중에는 총장이 된다면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별 발전 계획을 전략을 고려하고 구성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야말로 시급한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전체적으로는 어느 학과 전공 상관없이 최근에 신임교원을 초빙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학과 대학 중심이 아니라 교무처 본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학과의 형편에 맞게, 전공의 형편에 맞게 다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교원이 정착해야지만 바로바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휴먼 케어를 주창하는 바는 여기 계신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내세울 것은, 고대가 내세울 것은 인재입니다. 인재를 초빙해야 되겠고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임교원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의료원 안암은 여러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의 준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병원 마스터 플랜, 또 안산병원 각자의 마스터 플랜이 고민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종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 체계. 우리 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교가 배출한 많은 교우들 중에는 CEO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또 좋은 역사가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혁한 공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무역학과 8호학번 김정호 사장은 네이버 창업 멤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베어부타 대표 김정호 사장입니다. 저는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 고대를 졸업하는 교우들이 단순히 그 전공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싶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의대에 왔기 때문에, 또 병원에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료원 보직을 하신 선생님과 선배 선생님과 식사를 하다가 제가 뭔가 총장으로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들이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좀 그런 지원을 해야 되겠고, 안산병원 어떻고 그것들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정 교수, 의료원과 의대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가장 많이 고민했어. 괜히 450명 세계병원에 있는 그런 현안을 한두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총장 되면 정말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분, 의대 또 의료원의 발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분을 잘 선임을 해서 그분들과 협력해서 소통해서 학교를 끌어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뭔가를 아는 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료원 또는 의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총장이 주재하는 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조찬 모임으로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원의 가버넌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이 전공이 끝난 다음에 돈을 벌고자 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진료나 임상에 관심이 있다면 외부에 나가서 개업을 하실 텐데, 우리 의대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교육과 연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료원과 의과대학의 역학관계 또는 왜 학교에 남아있는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의대 특성을 반영한 교원을 충원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교수님들의 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현실화는 지금 컨설팅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후보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율성, 저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총장은 학교를 대표해서 대학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고요. 단과대학 또는 단위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장이나 학장님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한다고 하면 본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충실히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안암병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첨단 융복합 의학센터가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의무부 총장님과 의료원에 있는 보직 교수들과 힘을 합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IoT 기반의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안전한 캠퍼스 그리고 정보 기반의 그런 캠퍼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반 정보 인프라를 캠퍼스 전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각 기관 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조, 본부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의료원에 왔기 때문에 혹시 총장과 의무부 총장 그리고 안암, 구로, 안산병원 간에 갈등이 있다면, 대립과 갈등이 있다면 소통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로 바꿔놓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있다면 그 역시 신뢰와 존중을 쌓는 쪽으로 문화와 환경, 제도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그리고 제가 발전계획서에 쓴 것처럼 옴부즈맨제를 이용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작은 것, 큰 것의 변화를 관찰하는 다양성위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격이 없는 만남과 소통이 필요할 텐데 총장은 물론이고 보직자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또 그러한 적극성을 보이는 분들을 선임을 해서 그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이루어온 민족의 자랑스러운 대학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대는 고대만의 고대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 즉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회 공헌하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원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창의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의료 기술, 의료 연구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제가 특별히 5번의 발표를 하는데 제 혈당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신 김신권 선생님한테, 그리고 제 성대를
온전히 보존해 주신 정강용 선생님한테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